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218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5% 정도 떨어지면서 74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2.79%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125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3%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AI 연구소를 세우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R&D 인력을 확충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마이크론 감산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 이 거래일 사이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졌고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 넘는 급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76,000원대에서 마감이 됐던 SK하이닉스는 오늘 73,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1위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침체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해 하반기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내놓았습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2.7%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4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6만 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12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형 소나타의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출고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0.5%의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이탈하고 19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오늘 3% 넘는 급락세가 예상됩니다. 25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0.7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정한 사내외 이사 재선임안이 주주통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바 측은 올해 3공장의 생산 능력의 최소한 50%가 넘는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23%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확인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오늘 10위권에 현재 여전히 안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2% 넘는 급락세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오늘 5%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31,5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15위까지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2.6% 하락하면서 42,1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1.4% 하락하면서 10만 6천원대, 그리고 SK텔레콤은 1% 하락하면서 25만 원대 이탈을 하고요. 24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733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바이오 종목들 좀 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면서 7만 원대 이탈하고요. 6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좋았습니다. 이 팩사백과 옵티보 병용 안정성 통과로 미국의 임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등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6만 7,5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예상됩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2% 넘는 하락세, 메디톡스도 3%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하락폭이 작습니다. 1% 이하의 하락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9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르키 슈즈인과 펄어비스는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시점이고, 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돌아서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다음 달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방어주의 대표 업종인 통신 업종이고, 또 그 통신 업종은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가 아닌 5G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일단 통신의 대표주인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4조 4,080억, 영업이익 3,332억, 최근 나온 보고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선통신 매출 호조, 그리고 작년에 인수한 ADT 캡스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은 5.4%, 영업이익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월부터 본격적인 5G 요금제가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이 서서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을 불러왔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 주부터 1분기 또 실적 발표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반도체 매출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경기 방어주 대표주, 그리고 또 단순히 방어주가 아닌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는 5G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통신주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 2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1일에 주셨던 농심 2.57%, 그리고 3월 18일에 주셨던 위닉스는 벌써 수익률이 38%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큐리언트와 이노메트리가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또 3월 11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이 큰 폭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하츠는 48%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이즈미디어는 30%가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0일에 주셨던 유진테크 2.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로보스타가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도 7.5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11일에 주셨던 비피도는 33%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56%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첨보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9% 넘었고, 4위에는 이즈미디어, 3위에는 위닉스, 그리고 2위에는 하츠, 그리고 1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51%가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로보스타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머큐리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14%가 넘었고요. 3위에는 코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7%가 넘었습니다. 네, 2위에는 BP도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33%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1위에도 목표가 터치한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네, 8위에는 신인석 소장의 위닉스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38% 넘었고요. 7위에는 신인석 소장의 하츠 38%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 올라왔습니다. 44% 수익률 넘었고요. 5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46% 넘었습니다. 4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FNF 올라왔습니다. 47% 넘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92.38% 이상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왔습니다. 56%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3위에는 신인석 소장의 신인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이 51%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소장님께서 하츠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38% 넘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등이 92.38인데 3월 달에 오른 게 91.65%인데 이러면은 지금 그 최저가 전에 샀다는 건데 12월 달에 추천한 거죠. 지금 보니까 그쵸, 2월 28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하츠의 급등을 다 완전 그 봉 그대로 지금 하츠의 봉이 지금 1,100원인데 이게 종가가 최고가예요, 지금. 오늘 장이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지금 그래서 밑에 2월 달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안 오른 상태였는데 일단 이 거대 양봉을 다 먹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 후발주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저는 목표가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리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먼저 한 사람이 수익이 계속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가져가 봐야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0원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츠는 지금 후발주긴 한데 지금 파워가 세요.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죠. 2018년 3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선도주들이 시간을 더 벌어주면 하츠는 더 가죠. 그래서 아마 1등은 100%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도해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더 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상표만, 표만 딱 남겨놓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ABL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56%가 넘었습니다. 이미 목표가 2차로 주셨던 3만 원 넘어섰는데요. 이제 매도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입니다. ABL 바이오는 추천드리고 6일 연속 상승을 하였고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와 과열을 방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 33,950원 신고가를 달성하고 28,000원에서 32,000원대까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에 미국 임상 종약 하케인 ASCO 2019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행보 흐름이 예상되고 장기간은 우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는 36,000원, 최소 익절가는 26,000원으로 다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순 매수세 들어왔지만요. 이 기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도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에는 2.5%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이 되면서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주식시장의 방향은 이 방향 전환보다는 단기 조정에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각 종목의 흐름은 어쩐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2.58%의 하락세 4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73,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3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10거리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도 2% 넘는 하락세로 현재 출발을 합니다. 12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면서 올라갑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기본 2%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장 분위기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1% 이하의 하락세 0.75% 하락하면서 19만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일단 2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4%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2.5%의 급락세 25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 생활의 건강의 경우에는 1% 이하의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도 현재 0.79% 하락하면서 12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49% 현재 하락을 하면서요. 약 2분 만에 32포인트 빼고 2,154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47% 하락하면서 10포인트 빠진 73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CJENM 1.5%, 신라젠도 1.5%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바이로메드가 2%대 하락세 27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28만 원 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도 마찬가지로 2.6% 하락을 하면서 현재 6만 5천 원대 이탈하고 6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HLB가 2% 넘는 하락세, 메디톡스도 1%대 하락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쿠오롱티슈즈는 2%대, 그리고 펄어비스가 1% 하락하면서 이제 16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재 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1%대, 코스닥도 1%대 하락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장에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희석 소장님께 오늘 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으면 역시나 개별주 테마가 더욱더 강세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테마가 그 초반에 기세를 잡는지 9시 반 이전에 그 모습을 잘 지켜보시고 따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오늘 보니까 하츠 여전히 강세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그쪽이 테마가 형성이 강하게 됐다가 조금 쉬는 국면에서 2달 동안 쉬었던 수소차 테마가 지금 다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잘 따라다니면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주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방어주를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은 안 나요. 지금 통신업 통신업종 혼자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업종에 가 있으면은 피해는 안 받는데 통신업종이 그렇다고 급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거북이 등껍질 전략이라고 하는데 거북이 등껍질 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쏙 내밀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건 안전하긴 한데 뛰진 못해요. 근데 이제 뛰려면 토끼처럼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걸 왔다 갔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9시 5분 안 된 지금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관련주는 지금 엇갈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소차 테마주는 지금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잘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현재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낙철 팀장님은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는 좀 피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3개월하고 10개월물에 국제 수입 첫 2007년 이후로 첫 역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 상황에서 아무래도 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2년물하고 10년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관망하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흐름과 기관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태풍이 될 거라고 초반에 이미 얘기를 드렸는데 초반에 종목은 없었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소차 테마만큼 갈 것인가. 어떤 테마가 나와도 구조가 똑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파세코인데 이제 그 하츠를 1등을 놓친 이상은 후발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 테마 그 이후에 미세먼지 테마로 결국 결판 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지금 구조는 결국 똑같아요. 이거를 어느 테마에 붙이더라도 똑같이 움직여요. 뭐냐면 인생도 똑같잖아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1등이 열어놓은 길을 보고 2, 3등이 가는 거잖아요. 다들.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될 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는 법을 발견했을 얘기를 했을 때도 다 그거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하는 사람은 선구자거든요. 그 선구자가 해놓은 길을 따라서 그 후발주자, 순계자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수소차 테마에 온 길을 볼까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느 한 흐름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일단 2018년도 12월 달에 다 급등했거든요. 수소차 테마가 본격적으로. 풍국주정이 일단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끔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막 던지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테마야말로 의식의 흐름대로 순서대로 움직여요. 그 순서대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내 눈앞에 먼저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사용되는 거, 그거부터 움직이고 그 의식의 흐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갈 것 같다 하면 나중에 움직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죠? 파동이 점점 퍼져가죠. 근데 맨 처음에 파동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맨 끝에 파동은 옅어지면서 끝나죠, 파동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돌을 한 2-3번 던지면 그게 끝나요. 근데 처음에 던졌을 때 그 파동이 제일 큰 거, 그게 대장주예요. 풍국주정이 2018년 12월 달에 154.92% 올랐고요. 국가상으로. 그 다음 달에 49.22%. 두 개 합치면 20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 유니크. 수소, 연료에 쓰이는 수소가 먼저 움직인 거고, 이제 수소를 사용해서 수소차가 만들어져서 수소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소차 만드는 부품업체. 자, 유니크가 2018년 12월 달에 104% 올랐고요. 19년도 1월 달 들어서 109% 올랐습니다. 두 개 합쳐서 이것도 200%가량 올랐고요. 그 다음 미코. 이거는 2018년 12월 달에 51.43%, 그 다음 19년 1월 달에 107점, 이거는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대, 200%대, 그 다음 150%대. 그 다음 JNK 히터라고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멀리까지 간 거예요. 이제 수소차가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수소차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쵸? 점점 논리의 흐름대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파동이. JNK 히터까지 미친 거죠. 얘네들이 먼저 오르니까. JNK 히터 18년도 12월 달에 48.44%, 그 다음 19년도 1월 달에 96.15%, 이게 합쳐서 140% 정도. 두 달간 오른 폭이 풍국주정, 유니크, 미코, JNK 히터 순이고, 의식의 흐름 순대로고, 가까운 순서대로 가까운 데서 먼 순서대로 산업의 파동에서 똑같죠. 그러면 이게 지금 2달 동안 움직이고 흐름이 끝나고 2달 쉬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온다고 했을 때 2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테마주는 한 달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 한 방 더 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선도주 흐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츠가 또 후발주로 등장해서 지금 오늘 10% 또 오르고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 리그의 특성상 빠지는 거고. 하츠는 지금 11,000원 돌파했어요. 일단 크린앤사이언스가 129.24% 올랐습니다. 3월 달에. 크린앤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위닉스는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위닉스는 3월 달에 119.67% 올랐습니다. 폭으로는
크린앤사이언스가 10% 정도 더 올랐죠. 그러면 그걸 대장을 하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그 다음 하츠도 공기청정기인데 이건 주방 특화 공기청정기. 이거는 지금 112.5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19.67과 129.24에 이어서 112.52 후발주로 지금 3등으로 따라가는데 지금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가 쉬고 있는 동안 후발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나중에 후발주는 뭐냐? 이원은 25.51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의식의 흐름대로요. 또 공기청정기 일단 집에 있어야 되죠. 그 필터 가는 회사. 그랬더니 이제 거실에 공기청정기 만드니까 한두 대 더 사야 된다. 지금 오늘 다른 데서 뉴스 나왔죠. 공기청정기 산 사람 10명 중에 7명이 다시 또 사겠다. 여론조사 나왔죠. 그러니까 또 살 때는 뭐 사겠어요? 거실, 방 다 차면 이제 주방 거 사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니까 실제 내가 가서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논리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 하이마트를 가서 공기청정기 한 대 샀어요. 그러면 거실 공기청정기 주가 올라요. 그리고 필터를 갈아야 돼요. 6개월마다, 1년마다 필터주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러 가요. 주방 공기청정기 사러 가죠. 하츠가 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다 생겼어요.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와요. LPG를 건드려서 LPG 차량을 내놓는데요. 그게 이원 SK 가스가 오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수소차 테마랑. 똑같죠? 충전소까지 오르는 그 경우가. 그러면 그대로 본다면 한 달 더 나왔다.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는 마디지수대 3만 원대를 돌파하고 쉬고 있다. 그때 하츠는 뒤늦게 10,000원 마디지수대를 이제 돌파했다. 똑같죠. 순서대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하츠, 이원 제가 봤을 때 수소차 테마는 2달 강하게 움직이고 끝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수소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큰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일단 그 제품도 잘 팔려야 되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다 뛰어들어요. 수소차 테마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뛰어들어서 정부 정책을 내놨고 현대자동차가 뛰어들었죠. 지금 미세먼지 보세요. 정부가 뛰어들어서 LPG 정책 바꿔버렸죠. 국회에서. 그리고 LG, 삼성 다 뛰어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한다고 했죠. 이러면 테마가 커지는 거죠. 정부, 대기업 다 뛰어들고 국민들의 열망이 모이면. 그러니까 2달 정도 최소한 저 미세먼지처럼 2달 정도 가야 되니까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는 3만 원대 마디지수대를 돌파하고 산중턱을 돌파한 다음에 김밥 먹으면서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하츠가 열심히 달려온 거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는 쉬고 있으나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후발주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인 거. 1등이 나중에 더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풍국주정 유니크가 간 다음에 미코라는 종목이 107%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간 거를 노리면 안 간 거, 파세코, 대유위니아, 신일산업 이런 것들이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파세코도 지금 공기청정기 만들고 있고 공기청정기가 2015년에 87만 대 팔렸고 2017년 140만 대, 올해 250만 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포미족 등장으로 세컨드 가전이 대성장하면서 공기청정기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세컨드 가전이 아닌 게 되었죠. 공기청정기는 퍼스트 가전이 되었고요. 이미 공기청정기를 몇 대를 놓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왜 하츠가 왜 오르겠어요? 하츠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거실에 까는 게 아니에요. 주방과 거실의 경계일 테이블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하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방 가전인 거죠. 안에서 퍼스트 가전, 거실 공기청정기, 방 공기청정기는 퍼스트 가전이 이미 되었고요. 주방용 공기청정기가 세컨드 가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컨드 가전에서 이제 또 퍼스트 가전으로 넘어가는 추세겠죠. 그래서 지금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그 주방에서 이제 밖에 외식을 못 나가고 주방에서 고등어를 꼬먹는다고 하면 하츠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돼요. 고등어를 꼬먹으면 미세먼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세코 손절가 5,500원, 목표가 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유위니아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서울이 그때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을 때 1제곱미터당 143 마이크로그램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공식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어차피 다 배경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종목만 보면은 지금 끝납니다. 대유위니아 손절가 4,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다 후발주죠. 세 번째 종목 신일산업입니다. 자, 신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발주예요. 자, 오늘 조금 오르고 있으나 전고점 돌파 못했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하츠, 그 다음 신일산업 순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전고점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0% 성장한 2,100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에서는 공기청정기 보급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하고 있죠. 대통령은 중국하고 협의해서 인공광우 실험을 하든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든 하라고 하고 있죠. 대기업들은 나서가지고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한다고 나서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은 다들 이 공기청정기 시장 넓어지니까 뛰어들고 있죠. 지금 세 그룹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신일산업도 이제 지금 2018년 7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후발주를 지금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 1,9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네, 파세코, 대유위니아 그리고 신일산업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윈하이텍입니다. 동사는 테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2011년 윈스타일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테크플레이트는 합판, 겉붙이 공법을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테크플레이트는 공정의 단순화에 따른 경제성 및 시공의 안정성, 친환경 부분에서 합판, 겉붙이 대비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2018년 높은 성장률 시현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8년 매출액이 952억 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38.8%, 영업이익은 91억 원, 전년 분기 대비 94.8%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디벨로퍼 사업 부분의 실적 성장과 DB뱀 등 신제품의 효과가 높은 실적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테크플레이트 시장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이 올해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만큼 이에 실적과 주가의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플레이트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우호적인 업황 전개 측면입니다. 테크플레이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높습니다. 합판 거품집 공법 대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어도 여전히 테크플레이트 시장 점유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합판 거품집 공법에 대비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테크플레이트 방식에 우호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으로 공정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시공이 가능해서 인건비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관심 제고로 테크플레이트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동사에게도 긍정적인 업황 전개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과 부동산 종합 디벨로퍼 시장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제품 효과와 종합 디벨로퍼 사업과의 시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푸집 제거가 불필요한 DB뱀과 기존에 진입이 힘들었던 아파트 시장에 접목한 볼드데크 등 신제품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동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과 함께 부동산 종합 디벨로퍼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료창고, 지식산업센터, 도시재생산업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테크플레이트를 접목할 수 있기에 두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4,1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포시에스입니다. 동사는 모바일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트 및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리포팅과 전자문서 솔루션 부분에서 100%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기업용 리포팅 솔루션, 오지 리포트, 전문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오지 이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폼 사인 등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자문서 시장은 도입기를 지난 성장기의 진입 측면이 있습니다. 성장기로 진입한 전자문서 시장의 성과가 향후 동사의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 역시 전자문서 부분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 시간, 편리성에 기반한 페이퍼리스 확산으로 전자문서 시장이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동사는 100% 독자 기술력을 출시한 오지 이폼 기반으로 국내 전자문서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지 이폼은 각종 시청서와 계약서 등 다양한 종이 문서를 온라인 전자문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솔루션 제품입니다.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문서가
개발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지 이 폼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축적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페이퍼리스 대면 서비스 ODS 활용, 병원 전자동의 시스템, 전자계약, 회원가입, 현장 서비스 관리, 부동산 조사, 안전검사, 시설관리, 배송관리 등에서 동사의 전문자 문서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 시장 진출과 클라우드 서비스 대응 측면입니다. 해외 시장의 매출 증가와 클라우드 서비스 진출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전자문서 시장은 도입과 성장이 빠른 글로벌 선도 기업 시장입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싱가포르, 몽골 등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였습니다. 2017년 전자문서 매출은 9억 원으로 절대 매출 규모는 미미하지만 해외 시장의 성장성과 선점 효과를 감안하면 해외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폼 사인은 출시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폼 사인은 전자문서의 생성과 유통, 활용, 보안까지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솔루션 제품입니다. 현재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인 AWS를 활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이에 해외 시장 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핀테크와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전자문서와 클라우드 접목이 필요한 시장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동사는 메이홀딩스의 자회사로서 영유아복 브랜드 운영, 유아용품 유통을 전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의료사업 부분은 국내 유아복 대표 브랜드인 알로엘루, 포레즈, 알퐁소 등이 있고 유통사업 분야에서는 아동용 스킨케어, 유아동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올해 의료 부분 실적 개선세 예상의 측면입니다. 동사의 의료 부분은 201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2018년에도 50억 원의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까지 진행된 적자 매장 정리 및 세르반 브랜드 철수 등 수익성 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에는 관련 적자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 내외의 영업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비 체계 고성장 지속 성장 전망입니다. 유아동용 화장품 브랜드인 공중비책은 18년에도 전년 대비 3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내수 및 면세점 매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쇼핑몰 티몰, 로컬과 글로벌 입점하면서 해당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도 갖고 있고 또한 성인 여성, 임산부용 화장품 등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존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K 패키지 실적이 온기 반영 효과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로 흡수합병된 CK 패키지는 분유통 뚜껑에 사용되는 POE 글로벌 분유업체 및 제관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점 업체이며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데 주로 글로벌 낙동업체 단홍을 통해서 완제품이 50% 이상 중국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 분유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시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실적이 온기 반영되는 첫 해로서 실적 성장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 실적은 2,190억 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23.9% 증가, 영업이익은 1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익THK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 산업 육성 발언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삼익THK는 357억 규모의 신규 시설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뭐 로봇 관련주가 그 미세먼지 관련주만큼 테마를 형성하는 거는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것도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어떤 뭐 기업이 참여하고 그 지금 산업이 열매를 맺을 정도로 연결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미세먼지는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고 수소차 테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미세먼지 관련주가 우리 주변에 더 있고 생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었어요. 수소차 테마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올 것 같이 정부나 대기업에서 밀었기 때문에 된 거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보면 더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그 두 개에 비하면 로봇은 그거에 비하면 약하다. 하지만 역시 그 구조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테마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어떤 테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정말 나중에 뭐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우주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에서 방어를 해야 돼서 지구 방위대를 창설해가지고 뭐 이상한 무기를 개발했다. 레이저 무기. 그럼 그 레이저 무기 관련 무슨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형성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움직이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수레바퀴만 알고 있으면은 매번 그 테마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오늘 로봇 관련 발언이 나왔다. 근데 이제 로봇이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공기청정기처럼 로봇을 지금 가정에 도입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있고, 로봇이 막 했는데 로봇이 축구나 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렇잖아요. 로봇 축구 하고 있는데 축구도 바보같이 축구 드리블을 하다가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머리로 공을 비비고 있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다가온 거야. 공기청정기처럼 로봇이 도입돼가지고 정말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로봇 테마가 지금 엄청 가겠죠. 근데 지금 LG전자의 그 인수가 된 로보스타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LG전자 인수된 뒤에 꾸준하게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타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몇 번의 파동이 나왔고 5,000원대인가? 5,000원대 밑에서 3,000원대에서 45,000원을 갔어요. 로보스타가 대장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온 삼익THK, 이거는 대장이 아니라 로보스타가 무너져서 20개월 선 근방에서 조정할 때 얘는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120개월 선까지 무너졌어요. 이게 후발주예요. 그래서 아까 1등주가 중요한 거예요, 테마에서. 1등주가 1회 타격을 입으면 후발주는 3회 타격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1등주가 중요한 거고, 1등주가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후발주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가 아직 활약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후발주에 승부를 건 거고, 네. 지금 로보스타가 지금 1등, 삼익TK가 2등, 유진로봇, 이거는 아예 뭐예요? 20개월 선조차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소식과 더불어서 3월 달에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지금 좋죠? 전반적으로. 네. 여기에서 지금 더 갈 것인가는 로보스타의 흐름에 달려있는 거죠. 로보스타가 35,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다면 삼익THK 유진로봇도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 말고 아까 그 사회적으로는 정부, 대기업 다 뛰어들고 좀 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다가올 때 이 테마가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실적뿐만 아니라 M&A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랜 내비게이션부터 관련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커넥티카 관련 실적과 인수합병으로 M&A 그 기대감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22일에 기업 설명 기간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좋은 성장과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가 풀리는지 한번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이제 매수 잔량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 잔량이 많이 줄어든 경우는 다음날 개파락이 이뤄지지만 매수 잔량이 그대로 3시 반까지 장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날 갭상승할 여력이 있으니 매수 잔량 확인해 보시고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인데요. 자기 주식을 전부 처분하면서 4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소 소장님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 경협주도 수소차 테마랑 2달 연속 조정하고 있는데 수소차 테마주보다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난티, 장원테크, 뭐 부산산업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도 있죠. 남북 경협 테마 또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네, 남북 경협이 컸는데 지금은 그 싱가포르 회담이 지금 그 안 좋게 끝나면서 지금 일단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도 다 빠져서 지금 어디로 갔겠어요. 그 테마만 하는 사람들은 평생 테마만 하고 안정적인 배당주 하는 사람들은 평생 배당주만 해요.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바뀌듯이 주식의 스타일도 쉽게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럼 이 테마 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미세먼지 테마주 가서 지금 하치에 붙어있고 수소차 테마 지금 오르는 거 다 유니크 오늘 11% 오르던데 거기 가 있죠. 여기 다 빠져나갔어요. 세력이. 지금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악재가 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은 당분간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애경산업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7%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려와 달리 좀 성장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채널의 어떤 수출과 면세 부분의 성장이 유효하면서 견고한 어떤 펀디멘탈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1월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1, 2월 중국향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 같은 경우는 중국인 단지 관광객이죠. 6커의 수요 회복도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홈쇼핑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G21 같은 경우는 21일 중국 항저우에서 위치한 알리바바 본사에서 진행된 티몰 글로벌 TG1000 파트너 서밋의 국제 부분에서도 1억 REN, 1억 위안화 브랜드상을 수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브랜드 AG20와 루나 같은 경우 국내외 채널 확대가 좀 집중적으로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마진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손이 꼽히는 수출 영업은 어떻게 보면 애경산업의 핵심 동력인 만큼 어떤 수출 브랜드라든지 지역 확대를 통해서 진화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우리사주 이제 보호 예수 해제를 앞두고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충격은 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영향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목표가 47,000원은 지금 계속 터치를 하면서 위아래에서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차익 실현하셔도 좋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좀 한 51,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금호석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어떤 합성고무 평균 영업이익률은 2.8% 정도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2016년 이후에 범용 합성고무 생산 능력 상승은 사실상 없고 오히려 설비 폐쇄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동사 역시 범용 고무 유효 설비를 어떤 특수 고무 생산 설비로 좀 개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급 축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황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 내수 부양책이 수요를 다시 일으킬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합성고무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체재인 어떤 천연고무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한 16% 정도 강세인데요. 지난해 6월 천연고무 어떤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됐었고요. 연말엔 수급 밸런스를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12월 전망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은 감사를 결정해서 지금 공급 부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천연고무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쿼터 감산에 합의됐고 고무 어떤 체인 전반이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폴리카보네이드 이제 증설 물량을 고려할 경우에 견고한 패널 시황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패널 유도체 부분에서는 에폭시라든지 아세톤의 부진을 패널 BPA가 상쇄하면서 5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부분도 ABS 회복으로 이제 개선세가 뚜렷해질 전망인데요. IT 가전 내외장재로 쓰이는 어떤 ABS의 같은 가격이 반등한 영향으로 합성수지 역시 흑자전으로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어떤 평균 컨센서스보다 11% 증가한 1,23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고무는 내년까지 좀 이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하반기 NB 라텍스의 어떤 약 40% 증설로 인해서 어떤 이익의 바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천연고무 업체들의 수출량 감축이라든지 이런 오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천연고무의 공급 부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겸용 고무의 수익성도 완만하게 개선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중국발 수요 증가로 인해 계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1만 원, 손절가를 8만 4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대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215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8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요. 59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29분경에는 2151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을 동반 매도세 나오는데요. 기관은 226억 원가량, 그리고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57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좀 상승폭이 나왔던 종목들이 그만큼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 가깝게,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7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대 하락세 이어가고요. LG화학도 3%대, 그리고 현대차도 3%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12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지난주에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4만 원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가 현재 2%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5만 원대, 그리고 LG생활건강도 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네이버는 현재 강보합권 0.39% 상승하면서 12만 7,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1%대 하락세 흘러갑니다. 73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작이 저점입니다. 732포인트까지 내렸다가요.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736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15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이 12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에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CJENM은 2% 가깝게, 신라젠도 1%대, 바이로메드도 1%대,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오늘도 하락폭이 강합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6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는 큰 호재도, 큰 악재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올랐던 이 종목들이 그만큼 하락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HLB가 0.62% 하락세, 그리고 메디톡스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53만 원대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0.7% 하락세 흘러갑니다. 9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1.6% 하락하면서 3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 이상 하락합니다. 이제 16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0.2% 이상 상승하면서 1,1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쇼핑몰의 중심인 인터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장세 자체가 이제 조정권에 이제 접어들면서 또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그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홀딩스하고 이렇게 인적으로 분할돼서 현재 그 상장된 회사에 또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아이마켓 코리아는 지금 현재 주가가 아주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이제 상승으로 이제 변환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요. 인터파크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영업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도서 부분에서 안 좋았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어떤 투어하고 엔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엔터 사업이라 하려면 이제 공연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공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갔고 뭐 자체 기획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그 공연 이런 부분의 티켓에 대해서는 또 꾸준하게 어떤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회사 쪽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쇼핑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외형이 확대되고 이런 상태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이익 중심의 어떤 외형 확대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도서 사업 속에서의 적자폭을 줄이면서 또 쇼핑 사업으로서의 외형 확대 지속, 이것이 인터파크가 올해 이제 추구해야 될 어느 영업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그 2019년도에는 그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도 한 2% 이상 증가 목표를 잡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올해는 158억 정도로 250% 정도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 자체에서 그럼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면은, 현재 주가의 위치는 뭐 아직은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6개월 이상의 바닥을 다졌는데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가격에서 일단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서 저점을 형성할 때는 매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서는 한 5,400원 정도 중심에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2월 18일에 PSK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7%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주에 이제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면서 역시 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뭐 이 섹터가 다음 반등 구간에서도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9,000원까지 보고 그대로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 급락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마이너스 지금 1.46%, 코스닥이 마이너스 1.05%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점에 대한 쌍바닥 테스트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월달 들어와가지고 전저점이 2134포인트거든요. 2130포인트에 대한 이런 확인 과정을 한번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그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기도나 우려 부분, 이러한 부분과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유럽의 ECB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BOJ, 중국의 인민은행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완만한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유동성 장세와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위에 상방은 막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방이 크게 열리는 그런 시장도 아닌 박스권 시장이 연결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은요.
이런 그 박스권 장세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하단에서 겁을 내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모멘텀을 보유한 좋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할 때 공포해서 매수를 해라.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박스권 장세는 그런 개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또 욕심내지 말고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모멘텀을 보유한 저점 보유 종목들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2130에 대한 저점 확인을 한번 이번 주에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밴드 하단인 730을 터치했다가 지금 양복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3월달 들어와가지고 3월 11일 날 저점이었던 726포인트에서 쌍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강공적인 흐름을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동안에 사고 싶었으나 지수의 흐름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사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째리고 있다가 매매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런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 추천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슈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종목을 오늘 선별을 했습니다. 자, 095610 테스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낸드 쪽의 비중이 높은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인데요. 지금 IT 관련주들의 그 흐름을 이 종목을 소개시키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좀 간다고 하면 IT 관련주들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전주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갔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IT 관련주들은 2분기 내지 3분기에 실적을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는 이런 비세 속도를 가져가는 이런 업황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내년에 실적을 미리 지금 선반영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지금 테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매출이 3,761억, YOY로 81% 증가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767억, 무려 이제 2배가 넘는 111%의 이런 실적 모멘텀을 보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상 EPS로 보면 3,216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18,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 12개월 선행 EPS 퍼로 봤을 때는 5.6배에 해당되는 저평가 저렴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그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이런 좋은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이 된다. 이런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현재가의 매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짧게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